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 소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전환에 의해서 마지막 수업에서 진행하지 못한 보충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다 보충 자료 보내셨죠? 여러분, 그 풀이를 다 해보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까지는 학교 내신이다 보니 우리가 교과서적인 풀이로, 정석적인 풀이로 서술형을 위해서 쭉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미 보충 강의를 제공했듯이 그래프적 특징을 이용한 3차, 4차 함수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펴봤었죠. 그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교과서적인 계산 풀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이런 3차, 4차 함수의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이는요, 정석적인 풀이보다는 그래프의 특성을 가지고 풀었을 때 문제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게 되는 유명한 문제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들 중에서 이미 유명한 문제들을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정석적인 풀이보다는 그래프의 특성을 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그 부분이 숙지가 된 상태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다 까먹으셨다면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래프 특성 보충 영상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너무 쉬워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우선 2번 문제에 있는 문제를 접근을 해보자면 첫 번째 문제 쭉 봤더니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두 점에서 기울기가 뭐로 같대요? 3k제곱으로 동일하대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두 점, 길이가 똑같은 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두 직선과 fx에 접하면서 x축에 평행하다. 그럼 3차 함수 극점에서의 뭐겠다? 접선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랑 LM이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아까 위에 있던 직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강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계획을 세우고서 풀어야 되니까. 이런 3차, 4차 함수가 있을 때 쉬운 거부터 그려볼게요. 어떻게? 기울기가 x축에 평행한 접선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극점에서의 접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LM은요, 3k제곱으로 기울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점과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있겠죠. 어떤 점에서 얘도 기울기가 이렇게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점이 존재할 거예요. 이런 점이 있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얼마다? 24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천천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극점 먼저 구할 거고요. 접선의 길이가 3k제곱이 되는 x좌표 두 점 A, B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당연히 미분을 먼저 해야죠. f'x 미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될 거예요. 극점 먼저 구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극점이 되게 되는 여기 좌표가 0이고 여기가 얼마구나? 2k군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3k제곱과 똑같아지는 좌표를 구할 거예요. 얘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미분하시면 이걸 만족하는 해는 3k랑 마이너스 k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k이고요. 여기가 지금 3k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가 가운데가 여기가 뭐겠어요? 변곡점일 거 아니에요? 변곡점이 잡혀는 k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길이가 다 똑같네? 길이가 다 여러분 극점과 변곡점, 극대극소의 거리는 당연히 똑같아요. 그걸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는 건 얘는 어떤 그림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렇게 어떤 직사각형에 딱 들어맞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우리 했었죠, 특징. 이런 그래프에서 무조건 얘는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요 극대극소, 그다음에 요 극값을 기울기 평행한 요 직선, 이 똑같은 접선, 여기랑 만나는 요점, 요 길이가 다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요렇게 직사각형에 맞아 떨어지는 거니 요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k인 거고 0인 거고 k인 거고 2k인 거고 3k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 점 B가 바로 여긴 거죠. 요 B. 여기가 바로 A인 거죠. 이렇게 접선. 그리고 이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 거냐면 요 기울기가 3K 제곱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바로 요런 평행사변형 얘 넓이가 24라는 걸 식으로 세워야 되는 바입니다. 이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어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바로 얘 높이를 구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높이는요, 요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공식이 뭐였나요?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A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얘는 A가 3분의 1입니다. 여기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6분의 1이 될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한 칸이 K니까 이 길이는 2K죠. 그러니까 2K 세제곱하면 8K 세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얘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여기 계산하시면 3분의 4 K 세제곱. 그럼 끝났습니다. 얘가 주어진 거 넓이는 넓이가 24인데 식으로 세워보면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어서부터 어디예요? 여기 점 A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내가 뭐는 알아요? 요 전체가 4K인 건 알아요. 그죠? 그럼 어디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 길이를 구해서 빼야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를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요 짜투리 부분을 A라고 놓으면 A분의 H가 바로 A분의 요 높이 H.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게 3K 제곱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A는 뭐랑 같은 거냐면 3K 제곱분의 H랑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H가 얘니까 얘를 3K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9분의 4.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K가 되겠죠. 끝났어요. 그럼 이거 넓이는 요 밑변이 원래 4K인데요. 요 4K에서 A를 빼는 건데 A가 9분의 4K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높이죠. 높이가 얼마입니까? 3분의 4 K 세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곱한 게 24다 하시면 여러분 뭘 구할 수 있겠어요? K 값 구할 수 있겠죠. 계산만 하면 완료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그래프적 특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요. 다 어떤 그래프의 특성, 3, 4, 4차 함수가 이미 널리 알려진 함수다 보니까 다양한 특성들이 이미 분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얘기하는 특성들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목표인 거예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차항 개수가 2차 함수 gx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선 봤더니요. 써보면 f알파, g알파 같고요. f'알파, g'알파도 같대요. 함수값도 같고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f'베타, g'베타도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봤더니 G 베타 플러스 1, F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래요. 그럼 식을 뭐로 설정하면은 편하겠어요? 어떤 HX라는 식을요. GX 마이너스
fx라고 설정을 하면 식을 설정할 때 편하겠죠. 가번 나번 조건을 이용해서.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뭡니까? 그럼 h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값을 계산해주면 그게 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hx의 특성을 살펴보자. 그럼 식을 세우기 편하니까. 우선 근데 여러분 다시 문제 위로 올라가서 fx랑 gx의 특성이 있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이 1, 2, 3차 함수니까요. x 세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고요. gx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니까요. 2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식을 세워줄게요. 그러고 나면 gx-fx는 여러분 가번 조건에 의해서 알파를 넣어도 함수값도 같고 모두 같아요.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요. 그 말이 가번에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H알파는 0이다. 이해되시죠? G알파, F알파 같으니까. 그 다음에 H'알파도 0인 거죠. 그죠?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의미하는 게 뭐예요? X-알파 제곱을 HX가 갖고 있어야 되겠네. 인수로. 그래야 둘 다 만족하겠죠. 나번에 의미하는 건 H 베타는 0인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식일 거고요. 여러분 gx는 어쨌든 2차고요. fx는 3차입니다. 3차인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최고차항의 개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붙이고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놓으면 좀 더 편하겠다. 그럼 뭐만 구하면 됩니까? 우리는 K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K값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럼 K를 몰라요. 그럼 물론 나번에서 H 프라임 베타가 0인 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미분에서 베타 넣으면 0이다 해서 K를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얘가 HX 선임 그래프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HX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요. 어쨌든 알파랑 K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거 아니면 요거겠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거나 혹은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시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형태. 그리고 여기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베타입니다. 왜요? H 프라임 베타는 0이니까요. 얘도 여기가 지금 베타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어떤 관계식을 구할 건데요. 물론 이거 써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써도 됩니다. 2대 1이다 쓰기 전에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문자는 K, 알파, 베타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가지고는 얘를 풀어낼 수가 없죠. 이 조건 하나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보면 선생님이 안 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F 프라임 알파, G 프라임 알파가 돼 뭐로 갔대요? 16으로 갔대요. 마이너스 16. G 프라임 베타, F G 프라임 베타, F 프라임 베타 똑같은데 뭐로 갔대요? 16으로 갈대요. 어떤 이 값이 같다는 것만 이용했지 이 수치 자체는 이용하지 않았죠. 이 수치를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fx하고 gx 중에는 gx가 조금 더 간단하잖아요. gx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gx는 x제곱 플러스 2차 함수잖아요. 2x제곱이군요. 최고차항 계수 2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뭐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이러고 나면 g'x는 4x 플러스 a고요. g'알파는 그럼 4알파 플러스 a고 요게 마이너스 16이고 g'베타는 4베타 플러스 a고 얘는 16이라고 이렇게 문제 주어져 있는 상태죠. 얘를 양변 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빼면 4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4 다 나눠버리면 되고 a는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0이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그래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베타는요 뭐랑 같냐면 알파 플러스 8이랑 같습니다. 요 식이 중요한 거죠. 베타는 알파보다 8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아니고요. 요 그래프겠네요.
그리고 8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럼 이 베타는요? 뭐랑 같은 겁니까? 알파 플러스 8이랑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8. 이게 8칸 차이 났잖아요. 아까 이거 몇 대 몇이었죠? 2대 1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8만큼 차이 나면 얘는 얼마만큼 차이 나야겠어요? 이건 4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요 K 값은 여기다 4를 한 번 더 더해서 알파 플러스 12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알파로 다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에선 베타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니까 베타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쁘겠다. 그죠? 선생님 여기다가 베타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는 다 구했어요. 얘가 8만큼이고 얘가 4만큼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얘는 베타 마이너스 8인 거고요. K는 베타 플러스 3 거예요. 2대 1이니까. 끝났네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아까 여기 주어졌던 여기 식에다가 이걸 다 베타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서 정리만 해주면 끝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 넣으면 돼요? 베타 플러스를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알파 대신에 뭐 넣어요? 베타 마이너스 8을 넣어요. 그럼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k 대신에는 뭐를 넣어요? 베타 플러스 4를 넣어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요 식에다가 이게 지금 hx식인 거고 요 x에다 뭐만 넣으면 답입니까?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1만 집어넣어주면 베타는 지워지잖아요. 수치를 계산하면 답이겠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4차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읽으면서 우선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파악해 봅시다. 우선 fx가요. 어떤 4차 함수래요. 4차 함수 개형은 우리 알고 있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4점을 이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함수값이. 여러분, 이게 함수값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중요한 거는 또 x값도 서로 차가 얼마씩 납니까? 1씩 나면서 함수값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소리겠죠. 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4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직선과 4점에서 만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래프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임의로 선생님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4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나면서 그럼 이 만나는 걸 선생님 표시를 해보면 아,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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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해보면 x축이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가 얼마인 거고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0인 거고 1인 거고 2인 거고 x값도 이렇게 차 간격이 똑같으면서 함수값도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어야 기울기가 일정하면서 함수값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y는 fx라고 놓겠습니다. 4차 함수. 그리고 이제 x 4제곱으로 시작한 어떤 4차 함수인 거죠. 그럼 얘를 선생님 y는 gx라고 놓겠습니다. 어떤 1차 함수 직선인 거죠.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주어진 정보를 더 이제는 써봅시다. 한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요 점을 의미하네요. 여기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2, f 여기네요. 여기서의 접선이 서로 뭐 한대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기로 하냐면 요 점을 k, 0이라고 놓으세요. 근데 우리 했었죠. 여기 요 점은 항상 어떤 접선과 접선, 4차 함수의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점은 그 두 점의 중점이라고 정리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랑 2하고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 0이구나 하고 아, k는
2분의 1임을 우선 쉽게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하고 나서 그럼 끝났어요. 문제 주어진 거에서 얘는요. 얘가 20이라는 소리는 k에다 2분의 1을 넣으면 f 길이 20이라는 소리고요.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이때 f2는 얼마야 하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선 f1은 어디예요? 요 점이죠. 요 점이 f1인데 요 점의 좌표가 1,20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 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2고요. 2, 이제 어떤 f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 직선이요. 이 mx 플러스 n이 얘도 뭐를 지납니까? 요 1,2라는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m하고 x-1 플러스 2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0 이런 식이겠죠. 그러고 나면 요 2,f2도 조금 더 예쁘게 쓸 수 있겠네. f2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m 플러스 20이겠네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 m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m 플러스 20 결국 이게 답은 m 플러스 20이거든요. 요 답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식으로서 이제는 정리를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시면 이 fx에서 gx를 빼면 얘네 둘은 4차 함수잖아요.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죠. gx는 1차고 fx는 4차니까 fx의 차수를 따라가겠죠. 개수를. 그럼 4차 함수인데 얘네가 어디서 만나요? 마일 0, 1, 2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얘는 인수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겠죠. 왜요? fx랑 gx가 빼서 0 되는 게 언제예요? fx, gx가 같은 점, 서로 만나는 점이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식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결론적으로 fx는 얘로 넘어가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gx죠. gx 위에 식에서 썼잖아요. mx 플러스 n. 물론 이 n은요. 이렇게 마이너스 n 플러스 20이랑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m만 구하면 되거든요. m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기울기가 같은 거 이용해서 구해볼 건데요.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여기서 안 쓴 게 뭐가 있냐? 이걸 안 썼어요. 2분의 1,0을 지난다는 걸. 얘를 써줘야죠. 2분의 1,0을 누가 지나는데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혹은 2에서의 접선.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2에서의 접선을 해볼게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점과? 요 점과 요 점 얼마? 2분의 1,0과 2,f2의 기울기. 2분의 1,0과 그 다음에 어떤 점의 기울기냐면 2,n 플러스 20의 기울기. 그게 바로 지금 이 노란 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요 노란 선, 그죠? 이 노란 선 기울기. 그럼 요 기울기를 구한 게 뭐랑 같아야 돼요? 이 기울기가 F'이랑 같다 하고 계산하면 끝이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2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3분의 n 플러스 20입니다. F'2는요. 여러분 이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돼요. 어차피 얘가 살아있으면 x-2는 0이 되니까 결국 2 집어넣을 건 얘가 미분됐을 때 얘만 남아있던 거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f'x를 구하는데 어차피 2를 집어넣게 되면 x-가 살아있을 때는 다 0 되니까 곱의 미분 이제는 차례차례 미분하는 거잖아요. x-2 미분하고 요 3개만 남아있는 거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겠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mx 플러스 m 미분하면 그냥 m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m이 나오겠죠.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m 플러스 20은 하고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2분의 3, 2는 위로 올라가고요. 3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가 6 플러스 m이죠. 지금 이거 계산하면 요거. 여러분 여기서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요? m이 나오죠.
m 구한 걸 우리가 먼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m 플러스 20이라고요. f니까. 그 m에다 집어 넣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4차 함수의 성질 중에서 얘가 4차 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도 그렇죠. 여기서의 접선, 어떤 점에서의 접선 하면 만나는 이 교점은 이 두 점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x좌표는 항상. 그죠?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특징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다면 조금 더 쉬운 풀이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이제 3차 함수의 극대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 f-2는 0보다 큰 상태래요. 이때 f-를 구하자고 되어 있네요.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극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얘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미분을 하면 f'x는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상태죠. 그럼 얘가 3으로 묶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갖는데 어디가 여기가 있는 요 부분이 얼마다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a 플러스 1이다. 당연히 가운데는 a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칸씩 차이가 나는 거죠. 요 간격이 얼마다? 1이다. 그럼 여기도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1이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다 써보면 여기는 a-2 되고 여기 좌표는 a 플러스 2겠죠.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해야 됩니까? 극대값이 4인 것도 봐야죠. 지금 봤더니 여기가 극대값이잖아요. 이 극대값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했었던 건데 이 길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길이를 알면 여기 높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높이 h는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이 차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나니까 2의 세제곱 8이겠죠.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 a는 지금 1이죠.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4네요. 그럼 높이가 4니까 지금 여기가 4면 4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0이겠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y좌표가 0입니다. 그럼 y좌표가 0이 될 때가 언젠지 구해볼 건데요. 그럼 얘가 0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a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우선 첫 번째 a 플러스 1을 넣으면 0이 돼야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는 게 x로 전체가 묶이니까 무조건 얘가 0이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x는 0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x에 0 넣으면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이라는 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돼요. 이 두 점이 지금 뭐랑 만나는 거니까? 0이랑 만나는 거니까. 그럼 a 플러스 1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경우를 한번 따로따로 써볼게요. 첫 번째 경우 얘가 0이면 0, 1, 2, 3, 4 이렇게 1씩 떨어진 거고요. 두 번째, 만약 얘가 0이면 마1, 마2 한 칸씩 차이 나니까 마3,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얘를 판단하는 요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f-2가 0보다 크다. f-2가 0보다 크다. f-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둘 중에 뭐를 골라야겠습니까? 두 번째 걸 골라야겠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얘는 함수값 0보다 크잖아요.
보이죠? 근데 뭐일 때는 얘를 첫 번째 경우일 땐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이때는 얘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음수겠죠. 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나면 끝났네요. f-1일 때 구하는 거니까 f-1은 요 점이죠, 요 점. 누구? 극대극소의 중점, 변곡점일 때. 그럼 0하고 4의 중간이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238번, 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우선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우선 그 값을 가지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 아니면 얘가 음수면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개형을 생각해 두시고 나번 f' 마3은 f'3이랑 같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차 함수는 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마3이랑 3이 같다는 얘기는 f'x가 x는 0에 대해 대칭이라는 소리죠. 마3과 3은 x는 0이 중점이니까. 그래서 얘가 2차 함수가 있을 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거나 혹은 위로 볼록일 텐데 여기가 x는 0에 대해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여기가 x는 0이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축을 기준으로 해서 3차 함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점대칭인 도형이고요. 3차 함수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형태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x는 0인데 마이너스에서 극대를 가지려면 이 둘 중에 누구여야 됩니까? 여기여야겠죠. 마이너스 1 때 극대. 아,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우리 파악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변곡점 있죠? 이 변곡점이 x는 0인 상태. 그럼 당연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면 저절로 여긴 2죠.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기억번 f'x는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fx는 f2. 그러면 f2는 여기잖아요. 얘랑 f2는 그럼 이런 y는 f 이런 상수함수니까 얘랑 fx가 만나는 점은 몇 개예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마지막 디귿번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중간쯤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지나는 점이 있을 텐데요. 그 점이 2, f1을 지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뭐를 이용할 거냐면요. 우리 저번에 3차 함수 성질에서 제일 먼저 정리한 게 바로 변곡점에 대한 성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3차 함수가 어떤 1차 함수랑 만나서 만나는 세 실근이 있어요. 요 세 실근의 합은요. 항상 뭐랑 같다고 했었죠? 3 곱하기 변곡점이랑 같다. 이 세 실근의 합은요. 변곡점의 3배한 거랑 항상 같다. 어떤 직선과 만나든 접하든 만나는 교점의 실근의 합이요. 그리고 이 세 실근의 합은요. 여러분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y는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얘가 y는 mx 플러스 n과 만나요. 얘가 열로 넘어가면 ax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mx 플러스 d-n은 0.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세 실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죠. 여러분 여기가 어떤 기울기 m이 오든 n이 오든 어차피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의 세 실근의 합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한데 그거는 뭐랑 같다? 변곡점의 3배랑 같다. 해서 우리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세 실근의 합을 뭐로 나눈 게
3으로 나눈 게 변곡점이다 라고 마지막에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럼 보겠습니다. 얘는요, 여기 이 직선과 이 fx가 만나는 세 실근은 누구냐면요. 우선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개 같고 요 점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 뭔지 모르는 애니까 그걸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거 알파 이렇게 세 실근의 합입니다.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 세 실근의 합은 뭐랑 같다고요? 3 곱하기 변곡점. 변곡점 여기선 0이잖아요. 0 하면 0이네요. 그럼 알파는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되죠. 아, 그러니까 요 지나는 점 알파는 2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지나면 무조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디귿번도 어려운 계산 없이 쉽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59번 7번 문제를 한번 보면 F'0은 0이고 F'2는 16이다. 가번 조건. 나번 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부터 K까지 해서 F'X는 0보다 작다. 우선 4차 함수니까요. 우선 기본적인 정보를 써놓고 가면 얘는 X 4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계속 F'X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F'X는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인 걸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가나번 조건에 의해 나번 조건 보세요. 0을 기준으로요. 0만 빼고 그 나머지 범위에서 F'X가 0보다 작은 음수 범위에 있어야 된대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기본적인 유추가 가능하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면서 그 외의 범위에서는 음수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띄고 있어야겠네요. y는 F'X. 그럼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고요. 0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그러고 나면 k는 여기에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는 요 바깥쪽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만나는 어떤 해가 있겠죠? 그걸 선생님 a라고 놓을게요. 그러고 나면 이 F'X 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F'X 4x 세제곱을 시작하면서 0에서 접하니까 x제곱, a를 지나니까 x-a 여기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러고 나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가번에서 F'E는 16이라고 했으니 F'E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2를 대입하면 얼만가요? 16에 2-a 요게 16이어야 되니 여기서 a는 1이구나 하고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식이 완성됐습니다.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볼게요. F'X는 0은 열린 구간 0,2에서 0과 2 사이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A 하나 같잖아요. 맞죠? 니은번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fx 그래프 유추해 볼까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얘가 범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기울기 0이었다가 감소하다가 a에서 뭐하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극대를 갖는 게 아니라요. 극소를 가져야죠. 그 다음에 f0이 0이면 f0이 0이니까 지금 여기가 x축 0일 때 0,0을 지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때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를 봅시다. 얘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기를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가 a잖아요. a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죠? 이 최소값만 판단하면 되겠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디귿번은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최소값 구하러 가볼게요. 어떻게 구하러 가보면 되냐면 여러분 요 영역의 넓이는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영역의 넓이 말고 정적분한 값으로 볼게요. F'을 정적분해 주시면 결국 뭡니까? FA 빼기 F0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FA에서 F0을 빼면
요 값이네. 그게 요 면적이랑 같은 거네. 그럼 F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F0은 이제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결국 FA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는 이거 정적분 해야 되는 거니까 0부터 A까지 이거 정적분 해주시면 우리 넓이 공식 쓰면 되죠. 여러분? 어떤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넓이 공식 뭐였습니까?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었습니다. 요 면적 넓이를 구하면 얘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얘네들의 지금 이제 높이 차에서 이제 fn 이제 음수니까 이 넓이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2분의 절대값 a인데 a가 4니까 4.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0부터 여기는 a잖아요. 그럼 a의 4제곱.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a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 a 구했죠. a가 얼마라고? 1이라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여러분 이 높이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인 거예요? F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제 면적이에요. 넓이가 얘의 높이차. 그래서 얘가 이제 3분의 1인데 요만큼 높이가 3분의 1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얘 함수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지금 이게 축 x축 0이니까 그럼 끝났죠. fx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것보다 그래프가 항상 다 뭐예요? 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뭡니까? 원점 대칭인 기함수구나. 기함수는요, 얘가 3차 함수 fx가 홀수차 제곱의 항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얘는 무조건 0,0 원점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개를 파악을 해주시고 fx 절대값을 씌운 게 2랑 만나는 게 실근이 4개래요. 그러니까 fx가 뿔마이랑 만나는 게 다 합쳐서 4개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원점을 지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무조건 점대칭인데 이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니까 이렇게 대칭축이 그다음에 축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고 나면 절대값 씌운 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면 이렇게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2여야 되고 얘가 극대수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떨어진 거리 같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뭐예요? 2분의 절대값 A 여기 차 그냥 K라고 놓을게요. K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높이 4랑 같다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A는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1이겠네요. 그러면 K 세제곱 8이니까 K가 2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2니까 한 칸의 길이는 1인 거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좌표가 다 나오죠.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지금 0이니까 여기가 0인 거면 여기 1인 거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2는 Y좌표입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저절로 여기는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2겠죠. 이렇게까지 표시한 상태에서 뭐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F3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식을 설정하면 되겠죠. 이거는 만나는 점 비율을 쓰면 식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이거를 지나고요. 뭐를 지나요?
뭐를 지나요? 얘를 이렇게 설정한 거에다가 무슨 점을 지난다? 2,2를 지난다. 이렇게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셔도 좋고요. 혹은 이 근을 구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비율을 이용해서. 비율을 가볼까요? 한번 오랜만에.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루트 3입니다. 지금 여기 좌표가 1이잖아요. x좌표가. 그럼 요거의 x좌표는 얼마겠어요? 루트 3이죠. 그럼 여기 좌표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0하고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은 해로 갖는 거니까 y는 x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고 설정 금방 가능하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점을 대입해도 돼요.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식이 나오고요. F3도 쉽게 나오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4차 함수랑 어떤 1차 함수가 있어요.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선생님 이거 fx라고 놓고요. 요거 gx라고 놓을게요. 사이 거리를 ft라고 하자. f가 나오니까 이렇게 놓을까요? 그냥 이 식을 a라고 놓고 이 식을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b의 뭐가 절대값, 사이 거리니까 차의 절대값, 요게 바로 ft인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여러분 여기서 얘는요 물론 f 프라임 t랑 비슷하지만 지금 h가 0 플러스잖아요. 그 말은 얘가 t보다 조금 큰 상태. 얘는 뭔 거예요? f 프라임 t 플러스가 t로부터 우미분계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은 상태, t보다 작은 상태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f'(t) 마이너스 t로 다가가는 좌미분계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곱했더니 원래는 두 값이 똑같아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똑같아야 f't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소릴까요? 얘네 둘이 부호가 뭐하다? 0보다 작으려면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는 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급변한다는 소린데요. 그죠? 그 말은 뭐하다는 소리다? 첨점, 뾰족한 점이다. 뾰족점, 뾰족하게 꺾이는 점. 우리는 왜냐면 절대값을 씌울 거잖아요. 얘가 꼭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뾰족한 점을 의미한다. 혹은 는 0이 될 때, 0이 될 수도 있죠. 그때는 뭔 거예요? f't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ft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절대값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2 하고요.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직접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있는 이 안에 그래프부터 그래프 개형을 유추하기 위해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8 그러면은 4로 다 묶어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하고요. 얘 1 넣으면 0 되니까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시면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러고 나면은 여러분 물론 얘는 x는 1이라는 실근을 가질 거고요. 얘도 같겠죠. 인수분해를 하면 판별식 써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추계방정식 지금 뭐예요? 얘도 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2차 함수도 x는 1에 대해 대칭인 상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3차 함수가 그래프가 1을 실근으로 가지면서 나머지 두 근은 1에 대해 대칭인
이런 해를 가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가 대칭으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면 4차 함수 개형도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얘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여기 극대극소에 여기 높이 여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끝났네요. 대입해보면 돼요. F1 대입해보면 되죠. 원래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해보시면 1 마사 뿔발 마이너스 30이니까 이렇게 X축은 이렇게 위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거 그래프 뭐 씌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절대값.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뾰족하게 꺾이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첨점, 뾰족한 점, 그다음 기울기가 0인 점. 요 점들을 구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t값을 더하면 되는데 어차피 뭐의 대칭입니까? 여기가 x는 1의 대칭이니까 우선 요 점 1이고요. 요 점과 요 점 또 1에 대해 대칭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2겠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도 x는 1에 대해 대칭이니까 더하면 2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275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세미파이널에서도 많이 풀었던 거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대값을 뭐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gt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요 fx를 미분을 해보시면 f'x는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 a-1 x제곱 플러스 12ax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a-1 x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요.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건 금방 보일 거예요. 해 뭐뭐 갖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한번 갖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선생님 여기를 잘못 썼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죠. 그러고 나면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해가 0하고 a하고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양수니까요. 3차 함수 그래프가요. 해로 마일 0 a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4차 함수가 어쨌든 이런 형태니까 뭐 하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인데요. 개형을 3개로 나눠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똑같을 때, 그죠? 두 번째는 얘가 더 이렇게 나아질 때. 그럼 세 번째는 여기서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개수를 잘못 봤네요. 여기가 음수네요. 높낮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도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얘가 음수니까 똑같아요. 뒤집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뿔마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같을 때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같을 때는 조금 더 쉽거든요.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같으려면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1이어야 되죠. A값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프 개형이 될 수 있는 건 얘보다 더 이렇게 낮으면 얘로 더 가까워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멀어져야지 높아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같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대값이 gt래요. 예를 들어 t가 여기예요. 그럼 여기 t가 마일보다 작으면 최대값은 그냥 이 값들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얘가 최대인 거죠. 그죠? 언제까지? 같을 때면 여기서부터는 계속 얘가 최대. 작을 때도
작을 때도 언제예요? 작을 때도 이렇게 따라가더라도 얘가 요 값에서 최대니까 무조건 t값이 커지더라도 이게 최대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꺾이지만 얘는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서 모두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 되고요. 요 경우도 돼요. 그럼 보라색 경우 볼게요. 보라색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프가 언제 최대일까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얘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따라가는 동안에는 누가 최대예요? 얘가 최대. 여기서부터 얘가 최대죠. 최대다가 여기서부터는 얘가 최대였다가 여기서 얘가 최대죠. 그럼 여러분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한가요? 미분 불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꺾여버리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라색 그래프는 되지 않겠구나 하고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만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요 A 값이요. 1보다 1이거나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최대값은 1인 거죠. 이게 높이가 더 낮아지려면 여기 가운데로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넘어가 봅시다. 11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따른대요. 근데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 x는 0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f0은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고 2분의 1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니까 이거는 만족해야죠.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지고 gx의 최소값은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으니 이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2분의 1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래프 개형부터 생각해 봅시다. fx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러니까 fx는 x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띌 거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x는 0을 기준으로 0에서 2분의 1이면서 f'0은 0이어야 되니까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왜냐면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 2분의 1이 이쪽에 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얘를 따르다가 여기 이후부터 2분의 1이 아니라 0이요. x가 0일 때 나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이걸 따르다가 여기서부터 이걸 따르는 이런 gx의 그래프. 얘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다 만족해요. gx의 최소값 2분의 1보다 얘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2분의 1이다가 여기 0보다 클 때부터 fx를 따르는데 그럼 최소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그래프는 결론적으로 이런 그래프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래프? 여기가 0인 거죠. x는요. 그리고 x는 0이고 요 y값이 2분의 1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만나는 거 봤을 때 여기가 2대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식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 점이 0,2분의 1인 건 아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2대 1이니까 2a라고 놓고 여긴 3a라고 놓을게요. 그럼 떨어진 거리가 2a, a니까 2대 1 맞죠? 그러면 fx 식을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fx는 어디에서? x는 0에서 2분의 1에 접하니까 x제곱에다가 또 요 2분의 1과 만나는 게 누구누구 있는 거 얘랑 만나는 게 x는 0과 3a인데 0에선 접하니까 제곱을 가진 거고 3a에서는 한 번만 만나죠. 그러고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2분의 1이라고만 붙이면 fx가 2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선 x가 0에서 접하고 3의 1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번부터 봅시다. G형, G'0. 결국 G형은요, 0에서의 함수값 2분의 1, G'0은요, 0에서의 미분계수 0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2분의 1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니은번 G1은 2분의 3보다 작은지 물어봤어요. 결국 G1은 F1을 뜻하는 거잖아요. F1 문제 제가 선생님이 구해놓은 식에다 1 대입하면 되죠. 1 넣으면 뭐 됩니까? 1 곱하기 1 마이너스 3a 거기다가 플러스 2분의 1 그러고 나면 2분의 3 마이너스 3a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설정할 때 당연히 a는 양수죠.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a는 양수라고 설정하고 2a, 3a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요 값은 a가 0보다 큰데 뺐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은 2분의 3보다는 작겠죠. 왜? 3a가 0보다 클 테니까. 그래서 니은번도 맞습니다. 2분의 3보다는 작다. 다음 gx의 최소값이 0이래요. gx 그래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1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이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 거예요? 2a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x의 최소값은 g의 2a인데 g의 2a라고 하면 f2a를 의미하는 거니까 2a를 다 대입하면 4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얘가 0이래요. 그러면은 결국 4a 세제곱 2분의 1이니까 4로 나누면 a 세제곱 8분의 1 a는 2분의 1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2분의 1인 걸 구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뭐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g에다 2를 넣으려고 하니까 f2 구하라는 거잖아요. f2는 여기다 2 넣으면 4 2 a가 아까 2분의 1이었죠? 얘가 0일 때를 만족하는 a 값은 이거 계산해보면 답이 만족하는 거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볼게요. 우선 300번 문제를 읽어보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고 가번에서 fx-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 가번에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y는 fx랑 y는 x가 서로 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번에서 의미하는 것도 y는 fx랑 요것도 서로 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말로 적어볼게요. 또 중요한 정보. F형이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함수가 y는 fx, y는 x, y는 마이너스 x인데 이 세 개가 다 0,0을 지납니다. 아가 0,0에서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F'1은 1이다. 그래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이어야겠구나. 를 생각한 상태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기 위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이걸로 넘기고.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만요.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긋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글 수가 있고요. 어디서 글 수가 있겠어요? 요 밑에서 글 수가 있겠죠. 밑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글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y는 x가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y는 x랑 요 y는 fx가 만나는 점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 돼요? 0,0이어야 되죠. y는 x, y는 fx 둘 다 0,0을 지나니까. 예를 들어 얘가 0,0이에요. 이 점을 누구도 지나요? y는 마이너스 x도 지나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y는 마이너스 x가 뭐 해야 돼요? 얘한테 접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건 선생님 그림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만약 0,0이면 이 점을 지나면서 y는 fx에 마이너스 x가 접할 수 없으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얘가 0,0이면 저절로 요 점,
얘가 지금 기울기 1이면 얘도 기울기 1이잖아요. 그게 되는 이 접점의 좌표가 지금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죠? 이런 반대로 바꿔서 예를 들어 얘가 y는 x라고 하면 여기가 0이고 얘가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대소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를 든 이 그래프가 맞다. 그럼 요 점의 좌표. 선생님이 이걸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간 축소시켜 볼게요. 그래프를. 이거를 약간 축소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여기 그래프가 모양이 자꾸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x 원래 이제 90도로 만나야 되는데 우선 이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그럼 그려보면 그럼 여기가 0,0이었죠. x좌표가 0이에요. 그다음 여기가 지금 1이었죠. 이렇게 주어진 상태예요. 그럼 저절로 이 가운데가 변곡점이잖아요.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놓고 나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F3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뭐를 이용할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x인 이 보라색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이 보라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접점 여러분 구할 수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변곡점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보라색 그래프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라색 그래프만.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의 접점이 한 번 더 있겠죠. 그럼 이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다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는 뭡니까? 0과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요 점 x좌표가 4분의 1일 때 얘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f' 4분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하고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fx를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fx가 지금 누구를 볼 거냐면 이 보라색을 지우고 나서 지금 기울기가 1인 애들과의 관계성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1인 애들과의 관계를 봤더니 y는 x랑 만나는 여기 점의 좌표가 다 나와요. 2분의 1씩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잖아요. 요 y는 x랑 만나는 요 점이 접점이 얼만 거고 0인 거고 한 점 만나는 점이 얼만 거 2분의 3인 거죠. 그럼 여러분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fx에서 y는 x를 뺀 n은 뭐랑 뭐에서 만난다? 0하고 2분의 3에서 만나는데 0에서는 접한다.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라고 했으니 뭔지 몰라서 a라고 설정을 하고 ax제곱 x-2분의 3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fx가 다 나왔네요. 그럼 fx는 x만 넘기면 되니까 ax제곱 x-2분의 3 플러스 x 되는 거겠죠. 끝났어요. 얘 뭐에서? 미분에서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다. 하시면 a가 나올 거고 a 채우고 나서 3을 대입한 게 답이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넘어가서 나머지 세 문제는 저번 내신 때 좀 헷갈릴까봐 정리해뒀던 문제인데요. 그냥 가볍게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를 가끔 이렇게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fx는 x제곱하고 이거를 얘가 나눠 들어가는 것까지는 너무 잘해요. 이게 이렇게 나눠 들어가서 이거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x라서 관련이 없어서 상수처럼 뺀다. 이 식을 정리하길 마일부터 1까지 ft dt 그 다음에 한 번은 마일부터 1까지
TFT 여기까지도 너무 정리를 잘하는데 여기서 너무 기계적으로 양변 미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양변 미분할 땐 언제냐면 여기에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적분 구간이 다 실수잖아요. 그럼 얘는 양변 미분하면 그냥 상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적분 구간이 상수면 이 값도 상수로 나온다. 치환해야죠.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도 여러분 적분 구간이 상수니까 얘도 B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fx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러고 나면 첫 번째 1번 요 fx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일부터 1까지 x제곱 t로 바꿔야 되죠. ft니까 t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b dt는 a다.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ft니까 t를 다 곱하면 되죠. 그럼 t 세제곱 플러스 at제곱 마이너스 bt dt는 얘는 b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해서 얘네들을 뭐 하는 문제인가요? 연립해서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a, b를 구해서 채워넣고 1에 대입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S1 더하기 S2가 최소가 된다. 여러분 A가 이미 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저번에 풀었던 거라 간단히 할게요.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삼각형 이 넓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최대겠죠. 여러분 삼각형 넓이가 최대일 땐 언제예요? 얘랑 얘가 이렇게 접선이 여기 접할 때 이 접점 구해주면 되니까 0부터 3,3까지는 기울기가 1이죠. 얘도 기울기가 1인 f'x가 1인 점 찾으면 x값은 쉽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 최대값은 언제라고 했죠? 최대값은 요 부분을 전체 적분한 거에 얼마? 4분의 3일 때가 최대다. 이것도 저번에 공식 정리와 보충 강의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15번에서도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얘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 하나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0부터 2까지라고 정해져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0하고 2에서 무조건 2점을 지나는 이런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달라지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했을 때 S1 더하기 S2가 최소가 되기 위한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A는 항상 이 두 값의 가운데 값이어야 돼요. 정중앙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얘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변곡점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얘네 둘은 넓이가 원래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축은 이 회색이 아니라 지금 검은색이니까 봅시다. 원래 넓이에서 얼마만큼이 증가했어요? 요만큼이 증가한 상태죠. 얼마만큼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건 요만큼이 줄어든 상태죠. 원래에서. 그죠? 그러면 늘어난 게 이만큼 더 많잖아요. 그죠? 늘어난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높이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밑으로 낮아져도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되면 항상 늘어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넓이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딱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대일 때는 언제예요? 최대일 때는 최소일 때가 이거잖아요. 똑같을 때 여기가. 그럼 최대일 때는 최대한 얘가 가운데에서 멀어지면 돼요. 그럼 멀어지면 언제겠어요? 얘가 최대한 열로 와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접한다. 이때가 더 제일 최대겠죠. 그죠? 어쨌든 이 한가운데부터 멀어져야 넓이는 점점 커집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15번 문제. 15번 문제가 뭐랑 뭐로 둘러싸인 거냐면 지금 첫 번째
fx는요, 지금 이 함수예요.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gx는요, 요 함수예요. 어떤 2차 함수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여기랑 여기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나는 점은 이 직선과의 교점과도 같기 때문에 요 fx랑 3의 x-1랑 같다고 놓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가 여기로 넘어가겠지? 넘어가면은 x-1로 묶어내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뿔마이가 되겠네. 그럼 1하고 뿔마이니까 여기는 교점이 마이너스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점이 플러스 2가 되겠지. 여기가 1인 거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결국 fx랑 누가 만나는 거야? 여기 gx라고 놓을게. 이 gx가 만나는 거니까 새로운 함수 hx라고 놓으면 fx-gx 얘가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인 거잖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여기 만나는 점 C의 좌표가 T라고 돼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합이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는 T가 한가운데 있을 때 마이너스 2랑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최소가 될 때 T는 여기다 최소값 이거는 0일 땐 거고 그럼 최대가 될 때는 요 가운데 한가운데 0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지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럼 t가 얼마일 때인 거야? 2분의 1 때인 거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보충 풀이는 모두 완료를 했고요. 어떤 해설과 그 다음에 답을 선생님이 공유해 주도록 할게요. 카톡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쳐보시고 풀이도 한번 확인해보고 쭉 다시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개강 전에 숙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보충 수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러 이제 오겠죠, 학원에. 12월 31일부터 아마 1월 2일 사이에 가지러 학원에 올 거예요. 거기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를 읽고 그거대로 한번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를 검사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보충차 한번 자습 타임을 한번 갖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1회 한번 참석해서 그때 숙제 문제 풀이를 푸는 모습을 인증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그걸 꼭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거에 맞게 개강이 아마 1월 7일부터 이루어지니까 그전에는 그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